오늘장 마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에 지수 흐름을 보시면은 그 어느 증시보다 아주 힘들게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2675선을 1월 초에 딱 경신한 이후로 다시 쭈르륵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바로 전일이죠. 2429선까지 내려갔습니다. V자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오늘의 상승이 다소 아쉬운데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굵직한 대형주의 주도로 인해서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시작된 걸까? 혹은 V자 반등이 아닌 반도체만 좋았던 장일까? 이런 의구심이 불러일으켜졌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볼까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상승으로 빨간불을 켰어도 음봉 전환했습니다. 시가 대비 낮은 상태로 장을 마쳤는데요. 과연 이런 최근의 코스피 코스닥의 낙폭을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증권가에서는 이 하락의 요인을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기대, 3월의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춘 연준 이사들의 연일 매파적인 발언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리고 경기 지표도 그닥 좋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공화당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승리를 보여준 것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연말 연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변동이 유독 우리 시장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한 입으로 말합니다.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나마 좀 다행인 건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20일 이격도가 94.6%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100% 미치기 때문에 기술적인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전에도 이 이격도가 95% 이하로 내려왔던 게 지난해 2번 있었는데 그때 다 V자 반등이 나와서 이번에도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존재한다라고 평가했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30일 이평선 이격도가 95%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 이격이 과다한 수준이다. 앞으로 코스피 상승폭의 61.8% 되돌린 현상인 2427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추후에 2528선을 회복하고 여기를 지지하느냐 그 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이 2528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해야 된다라는 유한타증권의 분석이었어요. 다음 장도 보실까요? 이번에는 하나증권의 분석인데요.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은 지금 9.73배 수준이다. 다시 말해 저평가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다음 주의 경우에는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해서 당분간은 증시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 2400선을 전후로 지지를 확보 가능성이 높은데 기간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증권사별들의 분석을 다 보면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건 맞아 보입니다. 또 우리 증시가 저평가 매력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V자 반등이란 말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과연 오늘장의 상승에 대해서 두 분은 V자 반등의 초석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단순한 반도체주의 랠리 속에 지수가 움직였다고 보시는지 이쪽의 본부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저는 기술적인 반등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그 기술적 반등을 주도한 것이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새롭게 나올 수 있는 호재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장 후반부에는 그래도 선물 쪽에서 수급이 좀 양호하게 변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좀 붙잡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V자 반등으로 진입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하락이 제한적이거나 하반 경직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낙폭이 과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순환의 관점에서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릴 거라고 보진 않고 있지만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이 V자 반등이 나와주려면은 지금 물론 반도체줄도 움직여줘야 되긴 하지만 과대낙폭주라고 불리는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게도 한 번씩 기회, 순환매 기회가 와줘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들의 기회를 기다리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제 생각엔 이미 좀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5G 통신 장비주들도 변동성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저점대에서 뭐 테마이긴 하지만 저출산도 올라왔고요. 뭐 항공주들도 어느 정도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를 이끌어갈 만한 덩치가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제 반도체 쪽,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세대로도 어느 정도 돌려 세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좀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V자 반등까지 아주 강력한 반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반등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추후에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반도체주들의 종가 어떤지 대장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1% 넘게 올렸던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덕인데요. 삼성전자가 무려 4% 넘는 급등을 모처럼 보여주면서 74,700원까지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74% 상승하며 141,300원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쇼크를 기록해서 반도체주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TSMC가 다시 이를 살려놨고요. 여기에 다가오는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주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소부장단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참 저희가 소개해드리고도 이렇게까지 잘 갈 줄 몰랐던 제주반도체 오늘 26,250원 20%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요. 온디바이스 AI, CXL 테마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페사크, 퀄리타스 반도체도 빨간불을 켰고요. 그리고 TSMC 실적과 연동해서 우리 반도체 소부장의 실적도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전일 한미반도체가 또 그를 증명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HPSP가 8% 넘는 강세 속에 47,800원까지 올랐고요. 최근에 반도체주 오르다가 윗꼬리 달고 아쉬운 모습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끝까지 유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 많고 많은 반도체를 저희가 다 살 수는 없고 그 안에서 갤럭시 수혜주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AI 쪽, 온디바이스 AI 쪽, CXL 쪽 그 안에서 세분하고 있는데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로 종목을 좀 구분하고 계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예, 일단 이게 워낙 계속 확산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뭐 돈 버는 데는 별로 없고 지금 그나마 어제 실적 발표했던 한미반도체는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HBM 관련 장비로 이제 TC 본딩 장비가 반영이 될 텐데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굉장히 반등 이후에 오늘도 58,000원대 근처를 가서 또 다시 힘이 없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오늘 이제 대형주인 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로 이제 시장을 이끌면서 나머지 좀 가벼운 종목들,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삼성과 조만간에 이제 TC 본딩 관련된 장비를 납품할 걸로 이제 자꾸 기사가 나왔던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좀 핫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지금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쪽으로 더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높다. 이제 위에 저항이 없죠. 그러면 사실은 더 라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여기도 사실은 유통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지금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 종목으로는 이오테크닉스가 좀 더 좋지 않겠나. 내일 정도 조정이 나오면 사실은 이오테크닉스는 한번 접근해 보셔도 오히려 이런 종목이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분류를 어떻게 하냐보다는 CXL이나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도 그 안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은 있지만 네. 아직까지 주가가 이제 한번 1차 상승 후에 조금 쉬어야 되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번 더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금은 따라붙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빨리 가장 먼저 올라갔던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생각보다 약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제주 반도체가 올라오는 이유는 제주 반도체는 워낙 시가총액이 좀 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총을 맞추고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 이렇게 연중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또 오를 수도 있다,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이오테크닉스,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전략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이재규 본부장님, 최근에 뭐 사우디가 이 반도체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TSMC가 다시 불을 지폈으니까 우리는 SK하이닉스 향 반도체주를 주목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HBM이나 CXL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 레거시 기업들이 좀 주가 흐름을 잘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보면 또 이제 HBM과 CXL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을 좀 따져볼 때 고점대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방법도 있고 저점대에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지난 한 달 정도는 이제 저점대에 있는 종목군들을 굉장히 선호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종목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BCN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합성 쿼츠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온디바이스 AI나 뭐 HBM 관련주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정배열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합성 쿼츠 관련돼서 굉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BCNC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의 종목들도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V자 반등의 그 초석을 오늘 반도체주들이 보여줬는데 다음 주도 반도체로 승부를 해야 될지 지수단에 V자 반등 나올 수 있을지 두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은 과매도 구간 진입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것이다. 하지만 반등 시 일부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의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2,500선의 회복은 가능하다. 두 분 모두 다 어느 정도 지수 반등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여전하니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V자 반등 다음 주에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재규 본부장의 다음 주 전략과 또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 이제는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V자 반등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아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는 제가 사실 첫 번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이제 다음 주 이제 공략해야 되는 AI 관련주가 한글과 컴퓨터여야 되는데 변동성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마음 AI라는 종목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흥하이온을 매매하셔야 되는데 흥하이온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대성산업이란 기업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처음에 준비했었던 기업이 메커스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가서 참 아쉬운데요. 제가 이 메커스처럼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더니 이 펜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펩트론이라는 그 당뇨 비만 치료제가 아니고요. 이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자동화 공정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다가 계속 올라와서 좀 불안했는데 오늘 이제 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선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 펜트론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종가가 11,170원. 그렇다면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8,2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커스의 그 다음 주자로 펜트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반등 시 일부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대표의 다음 주 전략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다음 주는 차분한 대응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또 이제 한번 반도체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시초가의 미국 시장이 이제 잘 끝나면 또 한번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 오히려 조금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난 거는 좀 일부 이익 실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너무 이제 더 가겠구나 하고 이제 따라붙다가 오히려 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아직 지금 장이 빠진 원인들 해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유일하게 잘 가고 있는 쪽은 반도체랑 AI죠. 결국에는. 그럼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져 있고
다른 쪽이 안 좋으면 좋은 쪽으로 더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시초가 공략주는 좀 시총이 작지만 제가 요즘에 아주 유독 보고 있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위즈웨이브 대표인데 웨이브가 같이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좀 말을 이제 회사 분석한 내용들을 쭉 보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웹 개발할 때 웹이라든지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쓰는 여러 이제 개발 플랫폼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사용 툴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거를 지금 AI 스퀘어 챗봇 서비스를 이미 이제 11일 날 정식으로 이제 GPT 스토어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등록 이후에 이제 물론 실적을 봐야 되고 얼마나 회원이 들어오는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이제 기존에 웹을 개발하고 코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문가가 쓰던 영역들을 조금 더 이제 그쪽의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더 빨리 쓸 수 있게 툴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써야지만 사실은 또 다른 걸 개발할 수 있겠죠, 빨리. 그래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퍼블리셔를 위해서 다양한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영업이익이 쭉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상장할 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장 시의 가격이 공모가가 24,000원이었는데 작년 9월 25일 날 상장했고요. 그날은 이제 69,900원까지 상승했었는데 지금 26,950원입니다. 네. 최근 차트 모양 보시면 이런 걸 제가 이제 꼬시는 차트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들기 직전이죠. 예, 그래서 지금 물량을 좀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튀게 되면 4만 원까지는 라이트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그래서 목표 주가 4만 원인가요? 예, 4만 원이고요. 네. 1차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V자 반등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반도체주가 상승한 날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해 보이겠네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